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프린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저번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프린터를 이제 구매하는데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좀 빨리 찍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가지고, 지금 뭐 좀 물때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계속 상업사진 촬영한 거, 이런 거 좀 편집도 하고, 실내에서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있죠. 일단 프린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거의 사진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온 거예요. 그죠? 이제 필름 세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필름 세대 때도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고 뭐 필름을 이제 현상을 하면은 뭐 자가 현상까지는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집에서 현상하고 또 이제 인화할 때는 이제 보내거나 그러는데, 물론 이제 자가 현상하는 사람들이 또 인화기나 확대기 갖다 놓고 집에서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제 필름을 놓고 인화도 하고 하죠. 물론 그렇게 이제 암시를 차려놓고 하는 것보다 프린터를 이제 집에다 갖다 놓고 디지털 암시를 만드는 거죠. 컴퓨터로 해서 뭐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소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프린터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집에서 내가 찍고 컴퓨터로 보정을 하고 프린터로 인화를 해서 결과물까지 이제 최종 완성본까지, 뭐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해도 끝인데 뭐 액자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프린터까지가 사진의 뭐 거의 끝단계까지 이제 마스터를 하는 수준인데, 사실 여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도 그런 단계를 쭉 거쳐서 왔어요. 하던 일에 이제 도움이 될까 해서 카페라 이런 데 이제 꾸미다 보니까 카메라를 사게 되고, 또 동호회를 들어가고, 동호회에서 이렇게 막 재밌게 사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가지고 학교도 들어가고, 또 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또 스튜디오 하고 싶어가지고 스튜디오 차리고, 또 스튜디오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가 프린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24인치, 처음에는 이제 앱손에 이제 7900이라는 모델인데 롤지가 들어가서 24인치가 이제 나오는 모델이에요. 그런 모델을 사가지고 처음에 이제 현상을 시작해서 이제 영업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 대형 프린터 말고 소형 프린터, 뭐 지금은 이제 L800 이런 모델도 꽤 오래됐죠. 이제 이런 건 이제 정품으로 나오는 이제 무한 잉크 프린터, 그 다음에 SLT700 이런 이제 프린터 종류 같은 경우는 아주 고속으로 나오는 프린터예요. 예전 사진관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4인치, 6인치 막 착착착착착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이제 모델인데, 우리가 이제 사진의 암실로 사용하는 모델은 이제 저렇게 빨리 나오는 모델보다는 잉크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퀄리티가 좋은 프린터, 이제 이런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프린터 쪽에서는 저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이 프린터 저 프린터 뭐 그다음에 벌크로 사용하는 이제 무한잉크 그런 것도 주입도 해보고 경험이 이제 엄청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무한잉크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무리 이제 기술이 좋아졌다 그래도 정품 잉크하고 틀려요. 그래서 헤드가 엄청 많이 막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R2000이나 3000이나 이런 세대 프린터도 이제 쓰고 그랬었는데, 뭐 사진을 이제 많이 뽑다 보니까 유지비를 조금 줄여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무한 잉크를 사서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잉크가 종류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염료 잉크, 안료 잉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염료가 안료보다 입자가 아주 고와요. 그래서 염료 잉크를 쓰는 방식의 프린터들은 대부분 막힘이 없어요, 거의. 근데 이제 안료 잉크를 쓰는 프린터 같은 경우는 입자가 거칠어요. 이제 잉크 입자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세개되는 안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거칠다 보니까 프린터 헤드가 엄청 자주 막혀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안료 잉크의 장점은 변색이 안 되고 오래 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프린터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한다 보면은 뭐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염료 잉크를 이제 쓰는 프린터들을 사용해 보시면은 쭉 프린터에서 나올 때 하고 가만히 이렇게 내비두면은 색이 쭉 변해요. 빠르게는 한 10분, 20분 안에 이제 변하는 게 이제 다 보이고, 안료 잉크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면서 변화가 없고, 또 용지의 변화에도 이 잉크 방울이 어떻게 보면 그 덮어버린다고 할까요? 용지를.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색깔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염료 잉크 같은 경우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광택지라고 하더라도 그 속으로 아주 깊게 침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안에 있는 종이하고 이런 화학 반응 때문에 색깔이 약간 변해요. 그래서 뭐 10분, 20분, 또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제 완전히 건조가 된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잡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일 큰 특징은 그거예요. 잉크가 잘 막히고 안 막히고, 또 이 염료 같은 경우는 광택이 뛰어나고 안료는 광택이 좀 덜하고, 그 대신에 보존이 오래되고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구독자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구독자님들 말고도 저한테 이제 프린터를 하러 오거나 뭐 저랑 이제 아시는 분들이 사실 프린트 질문을 이제 많이 주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린터를 사면 좋겠냐. 그런데 사실 제가 잘 권해드리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보정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캘리브레이션 장비 사가지고 모니터 맞추고 다른 모니터 색감을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2단계까지는 사실 뭐 여러 커뮤니티나 이런 사이트들 보면은 뭐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막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출력을 안 한다고 하면은 사실 캘리브레이션 장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내가 이제 자가 프린트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필수예요. 이제 진짜로 멘붕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이제 모니터를 딱 샀는데 캘리브레이션 장비가 아예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프린터를 샀어요. 100% 안 맞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몇 가지 이제 프린터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이런 프린터 같은 경우는 좀 고급 프린터이기 때문에 뭐 앱손에서 나오는 광택지 또 캐논에서 나오는 광택지 그런 용지별로 용지 프로파일이 다 있어요. 광택지면은 뭐 광택지대로 이 모델에 맞는 프로파일을 잡아서 그 회사에서 다 제공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내 모니터랑 안 맞는단 말이죠. 모니터 이제 색상 잡는 캘리브레이션 장비는 거의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프린터 잡는 것까지 아마 가시게 될 거예요.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못하겠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이 프린터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여러 번 샀어요. 처음에는 컬러몽키라는 제품을 쓰다가 데이터 컬러에서 나온 이제 스파이더 프린터, 그러니까 프린터까지 모니터 프린터가 이제 같이 잡는 모델이죠. 그 장비를 써서 모니터하고 프린터를 잡아도 거의 이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근사치는 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일 이제 개인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제 i1 모델로 갔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은 i1 쪽으로 가면 한 이 장비만 해도 한 200만 원대 이상은 줘야 돼요. 조금 저렴한 거 한 150만 원대고 그다음에 뭐 프로젝터나 이제 여러 가지 또 잡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한 280만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컬러몽키 아니면 스파이더 프린터 이 정도 모델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진짜 멘붕이 와요. 그러니까 광택지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뭐 반광택도 쓰고 프린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프린터 보면은 뭐 파인아트지 뭐 한지 별의별 용지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반 옛날에 사진관에 쓰는 것처럼 광택 반광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런 용지별로 뭐 프로파일을 다 잡고 내가 모니터에서 보는 거랑 좀 어느 정도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장비로 캘리브레이션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100% 똑같이 맞춰지진 않아요. 조명에 따라서 다 틀리고 또 야외 전시를 할 수가 있죠. 또 뭐 실내 전시도 조명마다 색온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은 여기서부터는 프린터부터는 정말 이제 프로의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권해드리진 않아요. 저도 이거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아주 공부를 빡세게 한 것 같아요. 서울 같은 데로 가서 이제 교육도 받아보기도 하고 뭐 유료로 해서 또 프린터 이것저것 사가지고 테스트하고 종이도 테스트하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구정이나 아니면 연휴 때 되면은 3박 4일 동안 여기서 이제 종이별로 프린터 테스트 차트를 그냥 스튜디오의 바닥에 아주 다 장판처럼 깔 정도로 막 그렇게 뽑아보고 테스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문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일치시키지 않더라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까이는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거고 내 사진을 뽑아보고 또 뭐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같이 활동하는 뭐 동아리나 밴드나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뭐 전시를 한번 하겠다. 전시를 하는데 우리가 좀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아마 이제 뭐 구매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도까지 가는 수준이라고 해도 프린터 단계로 들어오면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깊이 안 들어가는 게 저한테 질문이 또 계속 들어오고 이 프린터 쪽만 계속 다룰까봐 사실 그동안 안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뭐 사진의 단계 해가지고 프린터 영상 몇 번을 보여드렸는데 뭐 밥줄 끊기가 이제 뭐 이거를 안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진짜 골치가 아파요. 뭐 유지비부터 뭐 생각할 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데도 별로 없어요. 저도 거의 다 독학으로 했어요. 책을 보면서 뭐 서울 같은 데 가서 데이터 컬러나 이제 이런 데서 거기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노연숙 지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진가를 위한 컬러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이런 책은 조금 얇아요. 간단한 이제 책도 있고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좀 이 책은 엄청 두껍죠. 이 책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고
좀 전문 지식이 이제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이 정도까지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완전 상업적으로 하고 작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컬러 매니지먼트 이쪽 아주 쭉 파게 됐는데, 뭐 이제 구입을 한번 해보시려면은 프린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사진 기술에 거의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는 거는 또 질문을 해드리는데, 이 프린터 쪽에서는 또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좀 꺼린 게 있었어요. 근데 뭐 일단은 뭐 바로바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좀 늦게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린터를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앱손의 이제 대형 프린터도 써보고 캐논의 대형 프린터도 써봤어요. 이제 대형 프린터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앱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피에조 헤드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잉크방울을 만들어 놓는데 이제 전기 충격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앱손 같은 경우가 입자가 더 고와요. 그래서 제가 썼을 때 이제 7900, 지금은 이제 신모델이 3세대가 한 2세대, 3세대가 거쳤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증명사진까지도 뽑을 수 있는 정도예요. 대형 프린터에는 원래 이제 소형 프린터보다 입자가 좀 거칠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아주 고운 입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캐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똑같은 해상도로 똑같은 사이즈로 뽑았을 때 돋보기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거칠어요, 입자가. 그래서 이제 캐논 같은 경우는 이제 버블젯 방식이라 해서 이 헤드를 열로 가열을 해서 잉크방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틀리냐면은, 제가 쭉 써보니까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비슷해요. 대형 프린터다 보니까 똑같은 모델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앱손 프린터는 입자가 고운 대신에 노즐이 잘 막혀요. 그래서 제가 썼을 때 한 24인치 뭐 이런 기준으로 해갖고 20알을 한 3장 정도 뽑으면은 무조건 노즐 청소를 시작해요. 근데 이 캐논 같은 경우는 이 노즐 청소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로 이제 잉크방으로 만든다 보니까 계속 이제 뜨거우니까는 그나마 이제 노즐이 덜 막히겠죠. 그래서 이제 몰아서 청소를 한번 한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잉크 개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트 잉크가 이제 따로 들어가는데, 매트 잉크 같은 것들이 또 노즐이 따로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앱손을 많이 쓰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캐논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프린터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일단 캐논 프린터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쭉 보이시죠? 요게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프린터예요. 근데 저는 요 13인치까지 아래로는 권해드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잉크 색깔이 틀려요. 잉크가 보통 이제 여기선 10개가 들어가고, 캐논 이제 대형 프린터 같은 경우는 요 4가지 모델 같은 경우는 12색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쓰는 모델은 지금 이제 540, 이게 44인치, 1m 10인치까지 나오는 롤지가 들어가는 프린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60인치까지 나오는 더 대형이고, 보통은 24인치 모델에서도 24인치 모델을 가지고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고급 버전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17인치 정도, 캐논의 프로 500 요런 모델이 될 것 같아요. 500 모델을 한번 보면은 지금 가격은 한 140만원 정도 하죠. 자, 그리고 300 같은 경우는, 자, 300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0만원이에요. 캐논 모델을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앱손 모델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제일 큰 차이가, 자, 여기 보시면은 잉크가 이제 열색 루시카 프로 잉크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이제 프린터들은 다 알료가 들어가는 알료 잉크를 채택한 그런 프린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루시카 프로 알료 잉크 탑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0을 보시면은 가격이 일반인들이 구입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가 프린트를 하면은 거의 한 요 정도는 가셔야 돼요. 좀 전에 보셨지만은 여기 알료라고 해도 10색하고 지금 12개가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요게 차이가 커요. 근데 이제 여기 이상부터는 프린터의 롤지나 이런 것만 다르지 잉크가 들어가는 잉크 모델도 똑같고 거의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A 프린터, A2 프린터 12가지 컬러 잉크 1200 DPI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잉크가 이렇게 12개가 들어가는데,
요거 이제 옵티마이저 잉크라는 이제 요거는 이제 광택 잉크고, 흑백 잉크가 이제 4단계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포토 그레이, 그레이, 포토 블랙 이렇게 돼 있고, 매트 블랙은 광택지가 아니고 이제 매트지, 요런 아트지 계열로 쓸 때 잉크가 이제 포토 블랙에서 매트 블랙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광택지 쓸 때는 보통 포토 블랙으로 쓰고, 내가 매트지를 넣는다 그럼 매트 블랙 잉크를 쓴단 말이죠. 매트 블랙 잉크를 써요. 그래서 매트지 깊이 침투하고, 이 매트 블랙 잉크가 색상이 더 검정색으로 잘 나타나요. 그래서 진한 검정색 안부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제 매트 블랙 잉크를 써가지고 아주 깊은 블랙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또 프린터를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따로 이제 크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는 없어요. 요게 뭐 만약에 이제 제품이 저한테 리뷰가 왔다 그러면은 뭐 출력도 해보고 상세하게 이제 뭐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은데, 프린터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정도 모델을 쓰시면은 일반 상업적으로 이제 프린트하는 뭐 랩이나 이런 데서 쓰는 프린터랑 거의 비슷한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앱손 쪽에서 모델을 한번 보면은, 앱손에서는 보통 이렇게 슈어 컬러 SC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사진 전용 뭐 이런 이제 거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7000, 8000 이런 건 이제 옛날 모델이고, 지금 요게 이제 거의 신모델이죠. 그래서 앱손도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904 모델이 있어요. 904 모델이 지금 좀 전에 봤던 캐논 프로 500 모델, 요거하고 이제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몇만 원 차이죠. 그 다음에 이제 704 모델 같은 경우는 92만 원. 그러면 이제 요게 보통 지금 좀 전에 봤던 요 300 모델하고 조금 이제 비슷하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앱손의 이제 904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쭉 보시면은 요게 아마 요번에 제일 최근에 나온 모델일 거예요. 캐논 거보다 조금 더 나중에 나온 모델일 거예요. 자, 그래서 디자인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각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도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이제 가정에서 책상에다 이제 놓기도 좋고. 자, 이 모델은 잉크가 이제 10개가 들어가죠. 아까 500 같은 경우는 12개가 들어갔었는데,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7, 8, 9, 10개 잉크가 들어가죠. 잉크가 요게 이제 모델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쓸 때도 요 이제 바이올렛 보라색이 없었고, 다른 이제 저는 이제 24인치 모델을 썼으니까 다른 컬러가 두 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도 지금 매트 잉크, PB, BK, 요게 이제 광택 잉크, 그 다음에 GY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이제 잉크가 쭉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카벤 블럭 모드, 뭐 잉크 전용 채널, 지금 이제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좀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매트 잉크, 그 다음에 매트 블랙, 포토 블랙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는 요걸 갈아버릴 때 노즐이 하나를 썼거든요. 얘네 앱손에서는. 그래가지고서 남은 잉크를, 매트 잉크를 만약에 뭐 프린트를 하고 싶다 그러다가 포토블랙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 잉크를 버려내고 그 노즐을 싹 비우고 매트 잉크를 뿌리고 그런 식으로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쭉 안 바꾸고 한다는 게 이제 노즐이 생겼다는 거죠. 그 전부터 캐논은 매트 따로, 광택 따로, 아주 검은색이 따로따로 나왔었고, 요번에 이렇게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헤드도 이렇게 쭉 보이고, 뭐 터치 스크린 패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들은 크게 염두에 둘 게 없어요. 이런 건 이제 뭐 사용자 이제 편의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린터가 제일 이제 색상만 잘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건데, 뭐 와이파이 모델이나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지금 요 앱손의 904 모델이나 캐논 프로 500 모델, 요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게 제가 봤을 때는 매장에 가서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150만 원이면은 사실 뭐 프린트를 한다고 쳐도 이 가격이면은 그냥 업체에 정해놓고 프린트를 해도 전시를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집에서 이제 프린터를 이렇게 이제 장만을 해놓고 뭐 또 거의 만약에 잘 안 쓴다 그러다 보면 이제 노즐이 막혀가지고 헤드를 교체하는 비용도 들고, 헤드 교체 비용도 꽤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요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쓰는 건 이제 44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헤드가 이제 한 번 갈면은 한 8, 90만 원, 돈 100만 원씩 나오고, 예전에 앱손 모델로 했을 때는
24인치 모델에서 헤드 교체 가격이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헤드가 나가면은 그냥 프린터를 거의 새로 사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헤드 가격이 이제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전문적인 이제 프린터 이런 것들은 유지 비용 이런 걸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두 개 추천해 드리는 모델은 앱손의 SCP-904, 캐논의 프로 500, 요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선택을 한번 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10세, 12세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저도 10년 전부터 앱손은 이제 7900이죠. 그 세대부터 계속 이제 프린터 한 세대 바뀌고 두 세대 바뀌고 그렇게 눈에 띄게 막 차이가 없어요. 12색 이상 뭐 10색 이상만 돼 버리면은 포토샵에서 이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모니터하고 프린터하고 이제 캘리브레이션 잘 맞춰가지고 모니터에 본 색이 그대로 나오는가에 하나 문제지, 뭐 육색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거의 색 재현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유지비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이제 보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을 하시고 나서부터가 사실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분명히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따라 붙을 거예요. 아이온으로 분명히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 프린트를 하면서 재미를 제일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 이렇게 이제 흑백으로 프린트 해보고, 막 대형 프린터도 한번 해보고, 뭐 작게 프린트 해가지고 아는 분들 이제 주기도 하고, 또 즐거움이 있죠. 그런 즐거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프린터를 사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뭐 검색을 뭐 지마켓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뭐 최저가로 사시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모델도 사진관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거든요. 스튜디오, 뭐 개인 스튜디오 이런 데서도. 요런 제품은 계속 잉크도 공급받아야 되고 인화지도 이제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런 프린터를 이제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런 업체에서 이제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뭐 댓글을 남겨주시든가 연락처를 주시든가 뭐 카페로 이제 뭐 전화번호를 남겨주셔가지고 뭐 프린터를 뭐 구매한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거래하는 업체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한번 보시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안 난다 그럼 뭐 이런 데서 사셔도 되는데 아마 조금 더 저렴을 할 거예요. 요런 이제 용지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뭐 잉크도 계속 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댓글이나 메일로 이렇게 연락처 주시고 하면은 제가 바로 이제 거래하는 데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쪽에도 이제 담당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질문하는 것들은 다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프린터로 들어가면은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하나씩 막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 컬러 요런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색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시련의 길을 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떠넘기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뭐 아우라님 유튜브 보고 프린터 구매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지금 그거를 저쪽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궁금하다고 하시는 거는 아는 한도에서 제가 알려드리긴 하는데 즉각적인 이제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답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도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거 막 해결해야 되는데 막 안 되고 어디 뭐 여쭤볼 수가 없고, 근데 뭐 저는 뭐 또 지방에 어디 촬영 가 있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급 모델 사시는 분들은 그냥 지마켓에서 혼자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쪽에 이제 업체에서 해가지고 뭐 수리 기사들도 있고 설치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서 구입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프린터를 이렇게 이제 앱손하고 캐논하고 두 개를 보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가 프린트가 재미있는 영역이긴 해요. 이제 마지막 단계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프린트를 하는 게 모니터에서 보는 거 또 틀려. 사진은 내가 갔을 때 촬영 현장에서 보는 거 다르고 그 당시에 찍었을 때 LCD로 보는 게 다르고 또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에서 모니터에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다 보정을 해놓고 프린트로 뽑으면 또 달라요. 또 프린트하는 걸 마찬가지로 액자에서 전시장에서 보거나 또 출판물을 보면은 느낌이 또 다르듯이 프린트는 사진작가님들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재미있는 취미의 영역이에요. 잘 정복이 되지 않는 그런 취미의 영역. 그래서 한번 발을 들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자가 프린트를 하다 보면은 월등하게 이제 발전을 해요. 사진의 퀄리티가. 사실 제가 그래요. 사진을 이렇게 또 가르쳐 드리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포토샵을 못하는 사람들은 사진이 정말 안 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진을 찍어 오죠. 그러면은 그냥 옮겨놓고 뭐 전시를 하거나 그러면은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서 분명히 넘길 거란 말이에요. 자기 사진을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포토샵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천장을 찍어 왔어요. 그러면 천장을 쭉 보면서 그 중에 잘 된 거 보정해서 올리려고 그걸 또
고르고 또 그 고른 사진을 어디가 또 문제점이 있나 찾아내면서 그걸 수정을 하고 또 살릴 부분 살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면서 사진이 점점 빨리 늘고 또 찍을 때는 그때 보니까 보정할 때 여기 하이트가 잘 날라구나 그럼 좀 언더로 찍었구나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포토샵을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보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사진이 빨리 늘어요. 근데 이 프린트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늘어요. 프린트를 하다 보면은 포토샵에서 신경이 못 쓰던 것들이 또 보이거든요. 이게 뭐 진짜 모니터가 작다고 해가지고 대형 프린터를 한번 해보면은 거기에 안 보이던 뭐 밴딩 현상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형 프린터를 하면은 다 보이거든요. 저도 그래.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프린터 맨날 보정을 되게 잘 해놨다고 했던 사진인데 프린터를 하고 보니까 막 뭐 점부터 미세먼지부터 그다음에 밴딩 현상이 나오고 뭐 별개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정도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도 되고 별 정보도 없이 이렇게 떠들었는데 하여튼 프린터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델 중에서 하나 고민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 업체를 거쳐서 그렇게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프린터 세계도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